허리 통증,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죠. 근데요, 허리가 아픈 이유가 단순히 그냥 뼈나 근육만의 문제일까요? 오늘은 한의학에서는 이 흔한 허리 통증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접근하는지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한의학에서는 허리를 신장의 집이라고 본다는 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의 그 에너지 저장고 같은 신장. 이 신장의 상태가 허리 건강이랑 바로 연결된다, 이런 관점인 거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그 신장의 기운, 그러니까 전기를 우리 몸의 근본 에너지로 보거든요. 생명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전기가 만약에 약해지면 뼈나 근육을 이렇게 튼튼하게 지탱하고 영양하는 기능이 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게 허리 통증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노화나 과로로 기력이 좀 떨어지면 허리에서 먼저 신호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 동의보감에서는 요통의 원인을 무려 10가지로 나눴어요. 10종 요통이라고 해서요. 그 정도로 다양하게 본 거죠. 와, 10가지나요? 정말 세밀하게 원인을 봤네요. 그만큼 허리 통증 양상이 복잡하다는 뜻이겠죠? 그럼 그중에서 가장 흔하거나 좀 주목할 만한 유형 몇 가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장 근본적이고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신허요통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장의 전기가 부족해서 생기는 통증인데요. 비유하자면 스마트폰 배터리가 방전되면 성능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의 근본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허리가 좀 뻐근하고 은근하게 계속 아프면서 힘이 없는 느낌, 그런 게 들죠. 특히 오래 서 있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뻣뻣하고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이건 이제 퇴행성 변화와도 관련이 좀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방전된 느낌,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갑자기 무거운 거 들다가 확 삐끗하거나 잘못 움직여서 아픈 그런 급성 통증은요? 그건 어떻게 보나요? 그거요? 그건 이제 좌섬 요통에 해당합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잘못된 움직임 때문에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돼서 발생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허리 삐끗했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급성 염증 반응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심하면 추간판 탈출증, 그러니까 디스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넘어지거나 어디 부딪힌 다음에 특정 부위가 계속 쑤시듯이 아픈 경우 있잖아요. 이건 어혈요통일 수 있어요. 손상된 부위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어혈, 그러니까 좀 정체된 피가 쌓여서 통증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마치 교통사고 후유증처럼 좀 오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혹시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할 때 유독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다, 이러면 식정요통을 의심해 볼 수도 있어요. 식정요통이요? 소화랑 허리가 관련 있다고요? 네, 소화불량으로 생긴 노폐물이 기혈순환을 방해해서 허리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죠. 이야, 듣고 보니까 허리 통증이 진짜 그냥 허리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신장 기운 부족, 급성 손상, 혈액순환 문제, 심지어 소화 문제까지. 와, 그럼 이렇게 원인이 다양하니까 한의학적인 치료법도 당연히 달라지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한의학 치료의 핵심은 단순히 증상만 완화하는 게 아니라 통증을 일으킨 그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또 몸의 자생력을 키워서 재발을 막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만 보는 게 아니라 전신 상태를 다 고려하는 거죠. 통합적인 접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주로 쓰이나요? 우선 침 치료는 기본이죠. 통증 부위나 관련 경락의 혈자리를 자극해서 뭉친 근육, 인대를 풀고요. 기혈순환을 촉진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정제단 한약 추출물이나 봉독 같은 걸 경혈에 직접 주입하는 약침 치료를 같이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염증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돕는데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어요. 어떤 연구에서는 약침 치료가 일반 물리 치료보다 통증 감소 속도를 상당히 높였다는 결과도 있더라고요. 염증 부위에 직접 약효를 전달하는 방식이군요. 효과가 빠르다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네, 그리고 척추나 골반의 구조적인 불균형, 이게 통증의 원인이다 싶으면 한의사가 직접 손으로 틀어진 뼈랑 관절을 바로잡는 추나요법, 이게 또 효과적입니다. 추나요법이요? 들어봤어요. 네, 구조를 바로잡아서 신경이 눌리는 걸 줄여주고 전체적인 균형을 회복시키는 거죠. 이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적용도 가능하고요. 또 환자분의 체질, 그리고 진단된 요통의 원인, 아까 말한 신원야,
어혈이냐, 식적이냐 이런 거에 맞춰서 한약을 처방합니다. 이게 몸 내부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근본적인 회복을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물론 부항이나 뜸, 온열요법 같은 한방 물리치료도 상태에 따라서 같이 하고요. 정말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맞춰서 다각도로 접근하는 방식이네요. 치료도 치료지만 평소 생활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좀 강조하고 싶으신가요? 아, 그럼요.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생활 습관이 나쁘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다시 아프기 쉽거든요. 가장 기본은 역시 바른 자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특히 앉아 있을 때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를 좀 꼿꼿이 세우는 습관, 이게 중요하고요. 다리 꼬는 거, 이거는 골반 불균형을 유발하니까 피해야 하고요. 아, 맞아요. 저도 모르게 자꾸 꼬게 되는데 의식적으로 안 하려고 노력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한 30분에서 1시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 해주는 것도 정말 필수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게 참 어렵지만 중요하죠. 운동은 어떤 게 좋을까요? 특히 허리가 좀 약하다고 느끼는 분들, 아까 말씀하신 신허 타입 같은 분들은요. 아, 그런 분들한테는 허리에 부담이 좀 적으면서 코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 좋습니다. 걷기, 수영, 실내 자전거 타기 이런 게 대표적이죠. 꾸준히 하시면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이 튼튼해지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통증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 무리하면 안 되는군요. 그렇죠. 만약 운동하다가 통증이 심해진다, 그럼 즉시 멈추고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식저교통처럼 소화 문제랑 연관된 경우라면 당연히 식습관 개선도 허리 통증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허리 통증을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니 이게 단순히 허리에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조화와 균형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다 연결된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거든요. 그 신호의 뿌리가 뭔지 찾아서 해결하고 몸 스스로 균형을 되찾아서 회복할 힘을 길러주는 것. 그게 바로 한의학적 접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겪고 계시다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허리 통증은 왜 유독 피곤할 때 심해질까? 라든지, 소화가 안 될 때 허리가 더 불편한 이유는 뭘까? 하고요. 자신의 몸 상태와 통증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 통증의 실마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